안녕하세요. 테드 기타월드의 테드입니다. 지금 너무 휴가 때 많이 쉬어가지고 뭘 쳐야 될지 몰라서 좀 이러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존 메이어 곡을 카피해야 되는데 Bored as Love를 카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네요. 그래서 곡을 듣다가 빌리프라는 곡을 한번 쳐봐야겠다 해서 지금 한번 쳐보고 있는 중입니다. 코드는 간단한데 존 메이어 곡은 항상 카피할 때마다 코드는 간단한데 뭔가 그 존 메이어만의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좀 독특해요.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코드를, 이런 코드를 분명히 치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?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듣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드를 알면, 우리가 코드 공부만 잘 해놓으면 곡 카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제 페달보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페달보드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. 완성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얘가 이제 폴리튠이고요. 폴리튠 3 튜너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제 메인 오버드라이브 듀크 업톤으로 들어갑니다. 얘가 제 메인 디스토션 DS1으로 가고 그다음에 SD1으로 넘어갑니다. 여기가 이제 드라이브 단이에요.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파트인데 저는 얘를 메인으로 쓰고 얘가 생톤입니다. 그죠? 얘가 지금 제 메인 드라이버예요. 그리고 나서 얘가 보통 DS1이랑 스택이 됩니다. 그죠? 보통 이제 솔로 할 때 이렇게 이게 솔로 할 때 보통 얘를 이제 스택에서 쓰고 DS1은 약간 개인량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험버커로 쓸 때 그 약간 락 장르를 연주해야 될 때 아니면 팝 백킹을 해야 될 때 그죠? 그거 할 때 이제 이거 씁니다. 그죠?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 세트리안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얘도 충분히 블루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납니다. 그죠? 예.
그래서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.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칠 때마다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얘는 SD1이랑 스택을 하면 소리가 무조건 좋아요. 예. 이미 검증된 소리이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페달보드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,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요. 디스토션을 제외하고 일단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. 그 종류를 네가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, 오늘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오버드라이브에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transparent, 뉴트럴 하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 말이 뭐냐면 EQ 상으로 플랫한 상태의 오버드라이브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. 예.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 이제 뭐 듀크 업톤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보스의 뭐 블루스 드라이버, 뭐 요런 것들. 또 하나 더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. JHS 뭐 모닝글로리 이런 거 유명한 겁니다. 대부분이 그 블루스 브레이커라는 앨범 제가 말한 적 있죠. 에릭 클랩턴이랑 존 메이 올이랑 같이 녹음한 앨범인데 전설의 앨범이죠. 거기서 에릭 클랩턴이 사용한 마샬 앰프의 톤을 카피한 그런 이펙터들이 대부분 뉴트럴을 합니다. 트랜스페어런트한 오버드라이브고, 보통 설명회 란에 뭐 브루스 브레이커를 모델링, 복각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듀컵서도 마찬가지고, 근데 이제 요런 사운드를 만드는 안에 방식들은 약간씩 다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깊이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고 또 알기는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긴데,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일단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봐서 공부하시면 되고,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있다. 첫 번째가 이제 플랫한 사운드, 두 번째가 이제 얘입니다. SD1 같이 미들이 부스트된 요런 계열은 뭐 유명한 거 많죠.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TS, 튜브 스크리머가 요 계열입니다. 왜냐면 튜브 스크리머 여기서 시작됐거든요. SD1에서. 그래서 대부분 미들이 부스트된 경우가 많고, 이 미들이 부스트된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솔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미들이 부스트되면서 뭔가 펀치력이 생겨요, 소리에.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런 이제 뉴트럴한, 트랜스페어런트한 이 오버드라이브는 약간 노래하는 사운드가 난다 그러고, 얘는 솔로톤에 적합하고, 약간 먹먹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, 스택을 했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바삭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계열의 오버드라이브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페달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종류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, 이제 초반에 기타를 이제 배우는 친구들은 이 종류를 모르다 보니까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스택을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잘 안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런 케이스가.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오버드라이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, 그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으면 돼요.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
클론 센터를 쓰고요. 클론 센터를 쓰고 그 다음에 TS10을 쓰나 뭐 그럴 겁니다. 근데 클론 센터도 트랜스페어런트 완벽하게 트랜스페어런트 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약간 이 뉴트럴한 오버드라이브 색이 나거든요. 그래서 섞으면 멋진 소리가 나고 있고요. 제가 쓰고 있는 요것도 뭐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. 그 안에 되게 많습니다.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종류면 돼요. 뭐 SD1을 좋아하시면 저쪽 이거 쓰셔도 되고, 아니면 튜브 스크리머를 좋아하시면 뭐 TS9, TS808, 뭐 TS10 가셔도 되고, 그다음에 정말 잘 만든 회사 JHS의 본사인가 뭐 그린 녹색으로 된 페달이 있어요. 걔는 TS9, TS 튜브 스크리머의 옛날 버전 있잖아요. 걔네들의 회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. 그래서 정말로 좋은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. 튜브 스크리머를 좋아하시면 그 페달은 꼭 하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걔를 약간 모디파이한 문샤이인가 그것도 JHS 페달이 있습니다. JHS 페달이 튜브 스크리머를 깊이 팠어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디파이된 그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페달은 다 좋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고, 저도 지금 요 드라이브 섹션에서 하나 더 살려고 하는 게 듀얼 배럴이 아니라 듀얼 배럴이라는 그 페달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트윈인데 듀얼 페달인데 그 모닝글로리랑 그 문샤인일 거예요. 문샤인인가 문샤인. 아무튼 그 두 페달을 한 페달에 묶어놨어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계열의 지금 페달이잖아요. 근데 같은 계열의 페달이지만 다른 임팩터 종류이기 때문에 또 색깔이 다를 수 있거든요. 또 제가 보고 있는 게 JHS랑 보스랑 협연한 게 있어요. 앵그리 드라이버인가 뭐 모닝 글로리랑 블루스 드라이버를 두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.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두 개를 스택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지금 보면 트랜스페어런트한 드라이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뒤에 이제 TS9이나 뭐 TS 계열, 그러니까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랑 뭐 SD1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. 예.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다. 자세하게 들어가면 클론 센터랑 트랜스페어런트한 오버드라이브랑 사실은 또 계열이 다르고, 뭐 블루스 드라이버도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뭐 옵앰프를 썼니, 무슨 다이오드를 썼니, 뭐 블루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부스트를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든 소리거든요. 그게 또 달라요. 그러니까 각자 페달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커다란 색깔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갈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페달보드에서 첫 번째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계열을 이제 구성을 하면 되고요.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얘가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플랜저입니다. 예, 플랜저인데 사람들 플랜저를 잘 안 써요. 근데 저는 플랜저를 강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코러스는 플랜저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어요. 근데 플랜저는 코러스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. 얘가 플랜저인데 네. 코러스처럼 쓸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플랜저는 약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랜저를 강추합니다. 그냥 코러스 살 거면 그냥 플랜저 사라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플랜저를 사면 코러스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플랜저라도 쓸 수 있으니까
그리고 이 BF3로 넘어오면서 그 모드를 약간 바꾸면 슬라이서처럼 쓸 수도 있어요. 빰빰빰빰 서로 끊기는. 그죠? 모듈레이션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그래서 크게 모듈레이션은 볼륨을 모듈레이트 하는 거랑 피치를 모듈레이트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볼륨 모듈레이트 하는 것은 뭐 전형적인 트레몰로가 있죠. 트레몰로. 그죠? 그죠? 이게 모듈레이션. 지금 트레몰로 살짝 걸려 있고 트레몰로 조금 더 넣으면 들리세요? 그죠? 이게 트레몰로입니다. 그죠? 이상하게 들리죠? 예. 이게 이제 볼륨을 모듈레이트 하는 거고, 이제 피치 모듈레이션은 이제 대표적인 게 코러스죠. 예. 코러스랑 뭐 플랜저, 페이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. 뭐 나는 뭐 트레몰로 안 쓸 건데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배우는 단계라면 저는 무조건 얘기합니다.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. 예. 그래서 모듈레이트는 저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플랜저 코러스 잘 안 쓰지만 혹시나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사놨고, 그 다음에 공간계는 이제 딜레이, 이제 리벌브 같은 경우는 트레몰로가 박혀 있는 걸 샀어요. 그래서 저는 블루스를 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잘 안 써요. 그죠? 딜레이 잘 안 쓰거든요. 근데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 가지고 있고, 주로 쓰는 건 이제 리벌브입니다. 리벌브를 많이 쓰고, 그렇죠? 이게 드라이한 사운드고, 리벌브 걸리면 그냥 스프링 리벌브예요. 그렇죠? 리벌브도 그렇게 딥하게 안 써요. 연습할 때는 사실 딜레이, 리벌브 이런 공간계가 쥐약입니다. 이걸 쓰면 연습이 잘 안 돼요. 우리 노래방도 에코 걸리면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연습할 때는 사실 클린하고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리벌브가 걸리면 좋아요. 리벌브랑 딜레이는 사실은 짧게 걸 수도 있지만, 예. 아무튼 저는 딜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예. 딜레이를 써야 한다면 약간 슬랩백 정도로 굉장히 짧게 씁니다. 예. 어이구.